박정자 여사의 인생은 시장 좌판의 역사와 같았다. 맵디 매운 고춧가루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온몸에 배도록 일하며 그녀는 벽돌을 한 장씩 쌓듯 세 자식을 키워냈다. 의사가 된 큰아들, 변호사가 된 딸, 대기업 다니는 막내. 그리고 그 옆에서 허허실실 웃으며 아내의 등골을 빼먹던 남편 김규태. 정자에게 환갑은 평생의 공을 인정받는 대관식이어야 했다. 아이고, 내가 이런 날도 다 보네. 나들 이렇게 잘 커서 이제 정말 고생 끝이구나. 하지만 그날 남편과 자식들이 그녀에게 내민 것은 감사패가 아닌 새하얀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였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 좀 쉬세요. 이 집이랑 가게, 땅은 저희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여기 작은 원룸 하나 얻을 보증금이에요. 세상은 순간 소리를 잃었다. 아들, 딸의 얼굴은 계산을 마친 상인의 얼굴이었고 남편의 옆에는 어느새 젊고 화려한 여자 오미숙이 서서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평생을 바친 성에서 그녀는 맨몸으로 쫓겨났다. 쏟아지는 빗속을 정처 없이 걷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남루한 시장의 좌판 앞이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텅 빈 좌판에 엎드려 오열하던 정자, 무언가 결심한 듯 번쩍 고개를 든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지옥 같은 며칠이 흘렀다. 곰팡내 나는 쪽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정자에게 막내 아들 우석이 몰래 찾아왔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는 돈봉투를 내밀었지만 정자는 묵묵히 그 손을 밀어냈다. 동정은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홀로 남은 밤 정자는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첫 차를 타고 30년 넘게 자신의 분신이었던 시장으로 향했다. 좌판 밑 구석에 낡은 나무 판자를 뜯어내자 그 깊숙한 곳에 기름때와 세월에 절어 누렇게 변색된 비닐봉투가 있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낡고 얇은 종이 한 장. 부동산 공동투자 약정서. 40년 전 이 허허벌판 시장터의 땅 절반이 정자의 것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문서. 그녀가 남편 몰래 평생을 지켜온 비장의 무기였다. 정자는 권리증을 품에 안고 수화기를 든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그 이름을 입에 올린다. 영철아, 나 정자다. 친구 조영철 회장의 도움으로 박정자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남루한 시장 상인이 아닌 고급스럽고 단정한 옷차림에 품이 있는 여사님.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이 희희낙낙하고 있는 자신의 옛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정자의 변호사가 보낸 시장 건물 지분 절반에 대한 소유권 주장 통고서를 사기라며 비웃고 있던 참이었다. 어머님, 여긴 이제 저희 집인데 무슨 일이세요? 허름한 시장에나 계시지 이런 곳은 어울리지 않으시네요. 딸 수진이 차갑게 말하는 순간 정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여긴 너희 집이 맞겠지. 그런데 너희가 뺏어간 내 가게는 이제 내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신세가 됐구나. 그녀는 한 장의 서류를 식탁 위에 던졌다. 임대료 청구서였다. 내 건물에 새 들어 장사하려면 월세를 내야지. 이번 달부터 월세는 1,000만 원이다. 밀리면 바로 가게 비우게 할 테니 그런 줄 알 거라. 충격과 경악으로 굳어버린 가족들의 얼굴. 정자는 그들을 차갑게 한번 훑어본 후 당당하게 뒤돌아 집을 나선다. 월세 1,000만 원은 시작에 불과했다. 정자는 시장 상인회를 움직여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건물 관리비를 현실화하는 등 가족들의 돈줄을 체계적으로 압박했다. 금전적 문제가 생기자 철옹성 같던 가족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니 자기야, 이번 달 백화점 VVIP 라운지 이용 실적 채워야 한다니까. 왜 돈을 못 붙여줘? 당신 능력 있다며. 미수가 그게 사정이 좀 생겨서. 큰아들 영민은 병원 운영 자금이 막혀 대출 이자에 허덕였고 변호사 딸 수지는 이 모든 법적 압박을 막지 못한 무능한 변호사로 낙인 찍혔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맹렬하게 싸웠다. 그 사이 정자는 자신의 곁을 지키려 했던 막내 아들 우석을 조용히 도왔다. 그리고 친구 영철의 도움을 받아 내연녀 오미숙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가 상습적인 부동산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카페에 앉아있는 정자. 그녀의 앞에 오미숙에게 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모여든다. 정자는 그들에게 녹음기를 건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정자는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명분이었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남편 규태의 곁을 지키는 오미숙도 함께였다. 어머님도 참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셨나봐. 이 가여버라. 하지만 정자가 꺼내든 것은 유산 서류가 아닌 오미숙의 사기 행각이 담긴 증거 자료들이었다. 카페에 함께 있던 다른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오미숙 씨, 당신 서초동의 박 사장님은 기억나시나? 당신한테 전 재산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은 그분 말이야. 결정적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쳐 오미숙을 연행해 갔다. 오미숙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편 규태는 그제야 모든 것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다. 정자는 그런 그를 보며 마지막 통보를 했다. 김규태 씨, 당신과는 이혼 소송을 통해 당신이 내게 입힌 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선택권을 주지.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하고 모든 재산을 원위치시키면 너희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주겠다.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나는 이 시장 전체를 재개발할 거다. 너희 가게는 물론 너희의 남은 인생까지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무릎 꿇고 오열하는 자식들과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남편. 정자는 그들을 등지고 돌아선다. 몇 달 후 오미숙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남편 규태는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작은 단칸방에서 비참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다. 큰아들과 딸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어머니를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정자는 그들을 용서하진 않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는 주었다. 오직 처음부터 죄책감을 느꼈던 막내 아들 우성만이 그녀의 곁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낡고 허름했던 시장은 정자마켓이라는 이름의 현대적인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했다. 그 옥상 정원, 정자는 친구 영철과 함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속이 좀 후련하냐? 영철의 물음에 정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아니,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영철아. 그녀는 복수를 통해 과거를 심판했지만 현재를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박정자라는 이름의 왕국을 세운 여왕이었다. 정자 마켓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을 밝힌다. 그 불빛 아래 새로운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정자의 활기찬 모습. 그녀의 행복한 웃음소리.